안녕하십니까.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5월 10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어제 비가 왔는데요.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정치권은 밤새 안녕히 주무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젯밤에 난리가 났습니다. 국민의힘에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후보 김문수 전 장관이 됐잖아요. 근데 어젯밤에 10시 반 정도에 3차 갑자기 김문수 후보하고 한덕수 후보하고 양측에 2명씩 4명이 밤새 어제 단일화 협상을 했어요. 근데 그 협상이 끝났어요. 그냥 결렬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현재 이 상태를 놓고 볼 때는요. 지금 현재 이렇게 후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단일화 시키는데 한독수를 갖다가 올리려고 한다 뭐 한다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반발하는데요. 국민 여러분들도 아시거나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요. 김문수 후보가 경선 때 또는 경선 전에 한 말이 그게 이제 문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같은 지금 현재 이 나라를 법치를 망가뜨리는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는 이런 사람들을 범죄 혐의가 많은 이재명이를 당선시켜서는 안 된다. 또 너무 친북 쪽에 기울었다. 그래서 나라가 위태롭다. 그래서 이재명이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이재명이만 제거하기 위해, 이재명이 낙선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누구와도 단일화를 하겠다. 그 단일화를 하겠다 할 적에 그쪽에 얘기지고요. 한덕수 후보 얘기가 나옵니다. 한덕수 김덕수 그쪽에 김문수 후보가 말한 표현이 그랬습니다. 한덕수나 김덕수 좋다. 여기서 이제 이게 문제되는 거거든요. 이제 한덕수, 김덕수 이쪽에 여러분들 단일화라고 하는 거는 타당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당이 없는 사람이나 제3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단일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당에 있는 사람끼리 단일화 한다는 거는 그건 경선이죠. 단일화가 아니라 경선을 해서 결정되는 거죠. 여기서 많은 중도에 있거나 당원들이거나 많은 사람들 보수 측에 있는 사람네들은 생각을 김문수라는 후보가 되는 사람은 대통령 후보로 해서 대통령까지 나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경선 나가서 든지 이겨서 한덕수라는 분하고 같이 단일화를 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한덕수가 여론이 좋으니까 한덕수를 후보로 내보내는 그런 의향으로 그런 생각으로 당원들이나 중도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김문수가 돼야 한동훈이나 안철수나 홍준표가 되면 절대로 한독수라는 사람하고 단일화를 해서 한독수를 내보내는 일을 안 한다, 못 한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만은
단일화를 해서 한독수라고 하는 행정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오는 한독수를 내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그 경선에서는 일단 김문수가 이겨야 된다. 제가 이 방송의 경선 때도 제 이 권중광 TV에서도 여러 번 그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요. 그런데 지금 그 김문수 이제 후보가 되고 나서 거기 김재원 선거대책 그 총괄 본부장이 있는데 여기서 자꾸 이제 후보 이제 지지하는 측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보가 또 자유롭게 할 수도 없어요. 자꾸 요 뒤에서 측근들이 압박을 하니까요. 그래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제 후보는 경선에선 됐는데 이 장 지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 가지고는 약하다. 이재명이 이기기 약하다. 한독수로 한다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 내용은 여론조사 이제 전에 여론조사는 이재명이하고 대항이 되는 사람이 그때 이제 한독수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치적으로 봤을 적에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그 한독수 후보는 고향이 전주예요. 전주, 전라도 전주. 그러니까 전주에 있는 사람, 뭐 학연 지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것도 뭐 사돈의 발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이 호남 사람들은 호남 사람들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또 그 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주당이 그렇게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호남에선 뭐 의원들 뭐 몇백 명 중에 뭐 600명인가 몇백 명 중에서 국민의힘의 의원은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호남에 가서 그쪽에서 국민의힘의 의원이 지금 현직의 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전에 이정현 의원이 그 순창이 어디서 저 고향동에 출마해서 한 번 된 적이 있었죠. 그다음에 낙선했죠. 그러니까 한독수 의원이 전주가 고향인 거로 호남의 표를 뭐 20, 30%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20, 30%만 받는다.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15%인가 이렇게 받았어요. 그때 최고로 받았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11%인가 이렇게 받았을 거예요. 10%좀 넘은 것 같은데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엔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보다는 더 받을 거 아니냐 한독수가. 그러면 무조건 당선 아니냐. 이재명이 무조건 낙선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한독수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압박을 강하게 가잖아요. 그냥 뭐 고발도 하고 뭐 지금 현재 그 탄핵도 뭐 하고 뭐 한다고 막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뭐 탄핵은 이제 사퇴했으니까 탄핵은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김문수 의원이 그렇게 계속 밀어붙이고 나가니까 지도부에서는 이게 안 되겠다. 이번에 이재명이가 되면 이 정치 상황이나 나라 상황이 이거 아주 예측 불허 아니냐. 그래서 지도부에서는 한독수를 내세워야겠다는 그런 계획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어젯밤에 뭐 비상대책위원회 뭐 그다음에 무슨 의원총회 뭐 이렇게 막 모이고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 하는 순서는 김문수 후보를
후보 자격을 박탈시키고 한덕수를 후보로 만드는 그 일을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한덕수를 후보를 하려고 한다. 지금 현재 오늘 10일이니까 오늘부터 대통령 선거, 이번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들이 본선거에 등록이 오늘 합니다. 오늘 9시부터 해요. 오늘 오고 내일 오고 이틀 동안에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그 국민의힘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 수순을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당원 당원들 투표를 하고 이 후보를 저기 단일화하는 거, 후보를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걸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거 가지고 그 다음에 전국 상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후보 자격 박탈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젯밤에 한덕수 후보가 입당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입당을 했으니까 한덕수로 추대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제 내일까지 결정해서 내일 본선거에 등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는 오늘 후보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등록할 때 정당에 있는 사람이 정당의 추천을 받게 하려면 추천장이 있어요. 선거관리위원장이니까 당 대표의 그 전에 여러분들 그 김무성 그 대표가 뭐 옥새 나르새 여러분들 그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게 이제 당 대표의 이제 그 직인인데요. 그걸 추천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거 선관위에 들어가야 선관위 접수가 돼요. 뭐 그냥 무소속은 뭐 그냥 하면 되고요. 무소속은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등록을 하고 싶어도 그걸 당 대표 쪽에서 안 해주면 등록을 못 해요. 못 한다니까요. 그러면 법적으로 하게 되면 법적으로 해서 금세 저기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김문수 측에서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한 거 있잖아요. 그거 기각을 시켜요. 기각. 뭐 그 정당에 그게 내가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자당 내에서 법적 문제 한 거 이렇게 돼서 이런 문제가 되는 거는요. 무슨 그 형사법 그런 현행범이 아니거든요. 재판부에서 그걸 정치적인 걸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건 정치 집단의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거 가처분을 했는데 잃는 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연 법원에서 김문수 편을 들어주지 않고 기각을 시켰어요. 그건 정치 자유의 행위다. 근데 당내에서 잃은 문제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근데 지금 현재 또 김문수 측에서 또 소송을 나오는데 그때 그것 한 것도 많은 그 당직자한테 눈꼴 사나운 본 거예요. 당내 문제를 정치적으로 갖다 이게 풀고 그것도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끌고 들어가니까 법원에 가도 많은 사람들은 그거 뭐 별로 저기 결정 못할 거다. 당내 문제인데 법원에 나서 그거 하겠느냐. 그랬는데 결국은 그렇게 났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의원은 자꾸 악수를 두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에 그 얘기했던 한덕수고 김덕수고 단일화한다. 그 이재명 의원이 이길 수 밀어낼 수 있다면 누구와도 한다. 뭐 이낙연도 한다. 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뭐 이준석이도 한다. 뭐 이렇게 하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발목이 잡힌 거죠.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어제 밤에가 아주 긴급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요. 일찍에 후보를 한덕수를 교체하기 위한 수순이 지금 밟아졌다. 지금 한덕수가 입당을 했다는 것은 이제 한덕수를 가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덕수가 거기에 대해서 언지를 받았기 때문에 입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소속으로 있다가.
그래서 오늘 이제 전당원 투표가 이제 시작되고 이제 물론 ALS 저기 그 모바일 투표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결국은 김문수 후보는 자격이 박탈될 수밖에 없고 어떻게 있습니까? 뭐 어저께 3차 밤에 그 한덕수 치고고 김문수 치고고 김문수 치고고 한덕수 치고고 양자 어저께 그 3차 밤에 10시 반에 회담을 한 것도 그것도 여론조사 문제인 거예요. 근데 거기도 또 김문수 후보가 또 저기를 했어요. 악수를 뒀어요. 왜 그러냐면요. 김문수 후보에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가지고 하자. 그러니까 그 일반 여론조사를 하자는 얘기는 역선택 방지를 안 해도 된다가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한덕수 측에서는 국민의힘의 경선 때 뽑았던 그 당원 50% 일반 50% 여론조사 그거 가지고 하자. 국민의힘에서 한 대로 하자. 역선택 방지를 하자. 국민의힘의 후보를 뽑는데 그 역선택이 들어왔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근데 사실상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했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면 당원들과 그 50%와 일반 국민들의 50% 속에서 그 여론조사 가지고 김문수가 그 경선에 그 후보 되는 데까지 오는데 그게 역할을 했었잖아요. 또 당연히 국민의힘의 후보를 뽑는 거고. 근데 그거를 일반 여론조사로 하자. 그러면 그쪽에서는 왜 일반 여론조사로 하겠느냐. 역선택이 들어오는 걸 벌써 예측을 한 거죠. 김문수 측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 있는데 여론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걸리게 그 사람이 해당되면 그 사람들은 뭐 정치에 아주 도가 털듯한 사람들 때문에 역선택이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가 나오게 되면 껄껄해. 민주당에서 이재명이가. 근데 김문수 오게 되면 껄껄진 않아. 그냥 쉽게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이분이 한덕수 이분이 전라도 여기 전주기 때문에 전라도 표가 몇십만이든지 몇백만이든지 뺏기지 않느냐. 그건 아주 치명타네요. 이재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문수 때 역선택으로 약한 자에게 역선택을 하게끔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유료다 할 건데 실상은 국민의힘에서 선거 관련해서 후보를 여론조사를 할 적에 당원 50% 일반 50% 이렇게 했던 그대로 했던 그 룰로 김문수 측에서 찬성을 했으면 어젯밤에 결렬된 게 아니에요. 여론조사를 그냥 합의된 거예요. 그게요. 거기서는 그게 이제 빠그러지니까 완전히 결렬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그건 김문수 후보가 또다시 거기서 실수를 한 거예요. 악수를 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당에서 먼저 했던 선거 관련해서 했던 대로 그냥 따라서야죠. 그걸 갖다 일반 여론조사로 하다 그게 유리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게 뭐 김재원 머릿속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거기서 완전히 그 3차 회담이 결렬되다 보니까 지도부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덕수를 입당시키고 법적 조치를 저기는 행위는 다 하려고 그러는 거죠. 전국 당원들한테 여기서 물어보서 그 단일화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상임위원회에서 그 당원 당규에 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서 후보 교체, 후보 초대, 한덕수 초대, 김문수 자격 박탈 이렇게 해가지고 단일화를 안 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박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자당 당에서 완전히 혁명을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뭐 쿠데타가 일으켰다. 밤새 쿠데타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이게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이 여러분들 뭐 한두 번 봤습니까?
아니 저 멀쩡한 그 일 잘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내란으로 해서 해라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헌재해서 뭐 짬짬이 돼가지고 거기서 파면을 시켜가지고 끌어내가지고 이 선거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자당에서 지금 현재 국회 정치권에서 이거 바꾸고 자기 당의 후보 바꾸고 뭐 하는 거 그거 뭐 형식고 요건만 갖추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하튼 참 이렇게 하더라도 좀 순서 있게 되는데 보통 우리 사람들은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막 뒤집어지니까. 여하튼 내일까지 등록 마감이니까 오늘 내세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겁니다. 결국은 후보는 한독수로 가겠죠. 한독수로 가게 되면 야당 민주당은 이재명이가 다 된 것처럼 지금 전국 다니면서 그 얼굴 나타내기 위해서 전국 다니면서 그냥 대통령 뭐 다 된 것 같은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비상이 걸리죠. 초비상이 걸리죠. 뭐 호남에서는 우리는 호남에 있는 한독수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대한다 나오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일부의 그 사람들 얘기고요.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김대중 선생 대통령 만든 이후에 두 번째로 하는 거 아니냐. 우리 호남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게 좋지. 경상도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게 좋냐. 강원도 사람들이 되는 게 좋냐. 뭐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딸 뭉치는 사람들이. 투표하면 나오잖아요. 보통 뭐 7, 80% 나오잖아요. 그게. 그래서 오늘 내일 보나 마나 제가 볼 때는 한독수로 후보가 교체되고 이번 대선에서는 한독수와 누구야 이재명이하고 각축전 대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선거 치르게 되면 민주당이 염려하는 바와 같이 한독수가 유리한 선거를 치를 거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또 후보의 자격으로 봐도 한독수라는 그 후보가 실력으로나 학력으로나 행정 경력으로나 나이로나 상당히 우위 있죠. 뭐 하버드의 우수한 상으로 나오는 그 당시에 한독수 총리의 하버드가 어딥니까 그게. 그때는 우리나라 참 제대로 밥도 못 먹을 때 아닙니까? 근데 하버드 나왔어. 미국 통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그 행정위원회 들어와서 거의 50년을 행정공무원으로 일을 했어요.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어요. 뭐 총리도 몇 번 했습니까? 3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분이 마지막 국가를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겁니다. 여하튼 김문수 후보는 참 억울하게 생각하고 또 그걸 이겨내기 힘들겠죠. 그러나 정치 상황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아예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2달 만 정도로 남았는데 끌어내린 거 아닙니까? 그냥 갔다 접천전 박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대통령을 갖다 그렇게 끌어내는 그런 적이 했는데 아니 무슨 정치권에서 뭘 못하겠습니까? 이게 국회의원들은 하여튼 과반수 이상만 가지면요 그냥 뭐든지 해요. 3분의 2만 가지면요 그냥 법도 다 고치고 뭐든 다 해요. 그냥 지금 3분의 2가 안 되는데도
민주당 하는 거 보세요. 그냥. 하여튼 오늘 주말인데요. 이번 주말 오늘 내일째 대통령 후보 등록하는 기간 내에 국민의힘은 아마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결국 후보가 바뀌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기에 그 계획에 나와 있는 거 보면요. 오늘 이제 전당원 대상 후보 재선출 여부를 투표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11일 전당원 재선출 찬성 과반 시 과반을 받았을 경우 전국위원회에서 후보 재선출 확정을 한다. 만약에 그자 한동훈이가 되고 싶어 한동훈이 만든다. 김문수는 탈락시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국민의힘에 당 저기 추천장 대통령 후보 추천장을 해주면 그거고 해서 선관위에 등록을 마치면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나와도 등록을 마치면 그러면 대통령 선거 운동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김문수 후보는 계속 대통령을 뭐 법적으로 한다 해도 큰 실효가 없을 겁니다. 정치권에 이루어지는 그 내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잘 갖다가 그걸 판단 안 하려고 해요. 그냥 그거는 또 끝까지 뭐 하려고 한다면 무소속이라도 뭐 출마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아무 그 실효가 없으라고 봅니다. 하여튼 참 안 되지만 정치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같이 그렇게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무슨 일은 안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심이 참 편하신 생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여러분들 기다려 보시면서 지켜보시면서 주말 여러분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날이 굳은 것 같아도 내일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야외 나가셔서 들로 산을 다니면서 꽃도 보시고 나무도 파란 녹색의 장원을 한번 걸어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힐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권유광TV의 권유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